친구가 그 당시에 그 말을 했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집에 딱 오니까 계속 그 말이 생각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때 내가 왜 그냥 가만히 있었지? 한마디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점점 더 분해지고 더 화가 올라오는 거죠. 사실 집에 와서 몇 배는 더 괴롭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연락해서 너 그때 왜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하려니까 속 좁아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말을 안 하려고 하니 뭔가 억울하고 화가 더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분노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 혹시 못 느끼셨나요? 그 사건 자체보다 우리가 집에 와서 곱씹어 보면서 분노와 억울한 감정 같은 기분 나쁜 감정이 더 올라오게 되는데요. 집에 와서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더 올라오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게 스스로 분노와 억울한 감정을 더 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정적인 감정이 소용돌이처럼 몰아칠 때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어요. 내가 친구의 말에 기분이 나빴다는 건 나도 그 친구의 말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내 정체성과 비슷함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거죠. 저는 옛날에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진짜 너 예민하다 이거였어요. 제가 이 말이 기분 나쁜 이유는 저 스스로 제가 예민하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상대방의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기보다는 내가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 때문에 나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죠. 일단 이걸 인지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평가에 조금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우리가 그토록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신념에 어긋나는 말을 상대방이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수많은 규칙들을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릴 적엔 집에서 부모님한테 이걸 해야 해, 이건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배우고 또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한테, 사회에 나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많은 규칙들을 배우게 됩니다. 수많은 규칙들 중에서 내가 이건 진짜야, 진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규칙은 우리의 신념이 돼요. 우리는 항상 이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신념 중에는 정말 잘못된 신념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신념들은 대부분 어릴 적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옳고 그른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무의식 중에 이 신념을 계속 따르게 됩니다. 친구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념과 반대되는 말을 하게 되면 아니야, 그건 틀렸어 라고 고쳐주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신념이라는 건 어떤 게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생각은 그냥 하나의 의견이고 의견은 진실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자꾸만 다른 사람의 신념과 세상의 기준까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꾸려고 한다 해서 사실 잘 바뀌지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스스로 버릇을 바꾸려고 해도 노력해도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다른 사람이 바뀌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나 조금의 영향성을 내가 높여줄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바뀔 의지가 없는데 내가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 불가능한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것과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내가 하는 혼잣말이나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들을 점검하고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혼잣말은 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나의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에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에 나를 무시하냐? 라는 주제로 자주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냥 나 스스로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은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데 제 신념은 사람들은 날 무시해, 나는 무시당하는 존재야 라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행동 하나하나를 볼 때 나를 무시해서 한 행동이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심리상담 이론 중에 합리정서행동치료에서도 비합리적 신념이 감정과 행동을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합리정서행동치료에서 ABC 모델이 그 예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A는 선행사건으로 감정이나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요. 상황은 외부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개인의 내부적인 사고일 수도 있어요. B는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A 선행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나 신념을 나타내는데요. 상황에 대한 해석과 평가, 의미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마지막 C는 결과로
선행사건과 비합리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감정적인 반응이나 행동인데요. 선행사건과 비합리적 신념에 따라서 특정한 감정이나 행동이 발생하게 돼요. 즉, 개인의 믿음과 신념은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진짜로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폭력이라든지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들이요. 이럴 때조차 그럼 내 생각일 뿐이야 하고 참아야 될까요? 상대방의 행동으로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다면 그 만남은 정리하는 게 맞겠죠.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 힘든 만남을 그만두거나 내 생각을 바꾸거나 선택은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거죠.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신념과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신념과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과 헤어지고 싶다는 그 마음 신념이 싸우고 있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싶다는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 생각들을 딱 적어보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힘든 마음을 감수하고도 계속 이 사람과 만날지 아니면 나의 새 출발을 위해서 이 사람과 헤어지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이런 선택을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 쭉 적다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마음과 싸우고 있는 것, 내가 말도 안 되는 신념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걸 바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신념을 믿고 있다는 것만 알아차려도 나에게 조금 더 이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앞으로 상대방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분노가 떠오를 때마다 항상 이거를 떠올려 보세요. 저건 저 사람의 의견이고 생각일 뿐이야. 아, 또 저 사람 의견에 동의할 뻔했네. 난 동의 안 해. 라고요. 내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 말을 믿었을 때만 내 기분이 나빠진다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는 나의 생각들을 종이에 옮겨 적어보고 내가 어떤 말도 안 되는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알아차리면 정말 나에게 이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